이걸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가 12월 30일 하겠다고 발표한 거 바로 12월 뭐 25일 며칠 안 돼요. 그러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탈핵 진영이 아직 조직이 멀쩡히 가동하고 있고 삼척은 매일 탈탈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전국 조직이 전국 탈핵 순례를 조직하는데 5일밖에 안 걸렸어요. 네, 시작하면서 양기석 신부님께 순례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1월 5일 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순례 도중에 이미 다 끝났어 그러면 그거 진짜 뭐 어떻게 해요. 뭐 순례 중간에 끝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걸어 올라가려면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한 달의 기회를 시간을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절반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동시에 세 군데 출발이다. 그렇다고 고리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영광에서도 오고 호남 영남 해가지고 전국을 같이 걸어야 될 것 같으니까 고리에서 세종시까지, 그 다음에 전남 영광에서 세종시까지,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다시 또 먼저 같은 동일날 같은 날 1월 5일 날 그 기자회견 동시에 하고 15일을 걸어서 이제 우리는 세종시로, 또 세종에서 출발할 분들은 노량진역까지 갔습니다. 노량진까지. 그 다음에 어제죠. 어제 이제 세 팀이 다 모여가지고 노량진역 앞에서 다시 이제 걸어가지고 청와대까지 이제 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인사드리고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요구서를 들고 그 대통령실에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뭐 밖에서 받는 것도 안 하는 정부도 있었지만 이번 정부는 현장에서 받는 거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대동해서 그 가서 회의실에서 친절하게 얘기를 들어주겠다. 뭐 무슨 얘기인지 하시라. 근데 우리는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안 나오게 되는 거는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현행범이 됩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농성이 돼버려요. 농성. 그러니까 면담하는 거는 면담 대상자가 있을 때 면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면담 대상자가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면담하러 회의실에 있는 게 아니라 회의실을 부담 점거하는 농성 현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청와대는 여러 법으로다가 보호가 되어 있는, 여기서는 관계 이 업무가 끝난 사람은 바로 나가지 않으면 바로 그냥 현행범으로다가 퇴거 명령과 동시에 법적 조치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뭐 각오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행정관이 더 몸이 달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농성한 전례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 전례를 만들게 되면 자기들도 입장이 난처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내보내긴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라면 안 난답니까? 우리가 뭘 요구했냐면 대통령이 직접 핵사고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사인해와라. 그럼 우리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인은 뭐 거기든 대꾸를 안 하더니 김성환 장관과 탈핵 시민 행동과 단독 면담을 우리가 주선해 주겠다. 받겠느냐? 그래서 밖에 있는 탈핵 시민 행동하고 연락을 했더니 받겠다. 그러면 만나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내일 모레 이제 양기석 시민님도 가시고 저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김성환 장관한테 딱 한 얘기 하려래요. 대한민국 핵사고 위험 국가 만들지 마라. 신규 핵발전소 절대로 안 된다. 여기서 답을 하든 안 하든 앞으로 뭐 그걸 끝을 내든 안 내든 우리는 한다고 나가면 전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핵발전소 사고가요. 미국에서 스리말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79년도에, 그다음에 86년도에 체르노빌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후쿠시마, 일본 후쿠시마 슈퍼전사 왔는데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들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수가 늘어날수록 사고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핵발전소의 수명이 더 길어질수록 노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수명 연장이나 계속 그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런데 이게 부품을 교체한다고 새 기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특정한 한 곳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나이가 들어가는 육체가 갑자기 젊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수준에서 큰 사고가 없이 잠깐 버티는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광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구멍이 핵발전소 경남도라고 불리는 바깥의 충격을 버텨주는,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깥으로 방사능을 새지 않게 해주는 그 경남도의 구멍이 90cm짜리 구멍이 있고, 예, 크고 작은 것들이 수백 개가 있는, 예, 그리고 누가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핵융합로 안에 그 핵 분열을 일으키는 그곳에 망치가 떨어졌는데 방사능 때문에 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고리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들이 마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무하면서. 대형 사고가 안 나는 게 1000원이에요. 크고 작은 것들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매년 수십 건씩 생깁니다. 뭐 직원이 밖에 나가서 음주운전하는 그런 사고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 그런데 계속 사고가 안 났으니까 안전하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엄밀히 따져서요, 우리가 미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납니까? 특정 민간 분야에서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최첨단 분야, 우주 산업 분야 이런 곳에서는 러시아한테 배워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민간까지 포함하면 일본보다도 한참 아직 기술력이 떨어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되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에서도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최신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수명을 연장한다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겠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적용하는 핵심 기술들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핵심 기술들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수면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고쳐서 단장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수면 연장을 하는 것보다 지금 폐쇄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성이 높다, 돈을 손해를 덜 본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수면 연장을 포기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 시절에 핵발전소를 3군데 6개인가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겠다고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일제히 미국 언론들이 경제성이 없어서 어떤 기업이 하겠다고 나서겠느냐라는 이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가 하겠다고 나선 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는 SMR을 짓겠다고 하는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절에 윤석열이 가서 MOU를 맺고 왔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계속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파산을 하고 있어요.
이론상만 존재하고 실제로 지어지지 않았던, 상업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것인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한국에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 회사 주가가 2년 사이에 20배 올랐습니다. 20배 올랐는데 3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 전에 똑값었었어요.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2,000원 했었다는 소리예요. 미국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SMR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핵산업때는 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번 짓게 되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엄청난 거액을 쥐어 잡을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도 그저 안전하다, 사고가 안 났으니 안전하다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규정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아랍에미리트하고는 이미 다 수출을 해서 새로 지었고 운영하고 있고요. 체코에도 수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생기는 쓰레기들, 핵 폐기물은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도 핵 폐기물을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깥에 쌓아놓겠다 이러고 있는데 외국 것도 갖고 들어오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부패한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핵산업계고, 특히나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그 중에서도 핵발전소와 관련된 산업계가 그런 구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탈핵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탈핵을 한 지가 4년째가 되고 있고요. 대만은 작년에 탈핵을 했습니다. 핵발전소를 다 멈췄어요. 그 나라들 전기 안 써서 멈췄겠습니까? 전기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핵발전소가 멈추는 걸 반대했던 여론도 많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향후 감당할 수 없는 시설이다라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문을 닫았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력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을 바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독일과 대만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달 100일 기자회견하고 1월 초에 기자회견 때 언급을 했던 것처럼요, 핵발전소는 짓는 데만, 순수 공사하는 데만 8년에서 10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정을 내리고 땅을 수용하며 주민들 설득하고 수용하고 짓고 난 다음에도 인허가 과정, 시험 운영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까지 평균 14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이나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무조건 핵발전소 짓겠다는 그냥 소리인 거지, 그런 것을 하려면 빨리 태양광이나 풍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유럽 사회는 지금 ESS라고 하는 저장장치, 배터리, 초대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의 그 간헐성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뭐 밤이나 바람이 안 불거나 혹은 날씨가 안 좋거나 할 때 전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난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데 미리 필요할 때 저장했다가 그럴 때 쓰면 되니까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LG가 그 ESS 저장장치 기술에서 세계 최고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계속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틀어막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산업도 점차 그 입지가 흔들리고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제 산업도 이제 더 이상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산업이 아니라 빨리빨리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적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이미 다가왔죠. AI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세상이 됐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바탕에 그 지탱해 주는 것은 핵발전소나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과거의 유물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아끼는 것만 하지 말고 좀 목소리를 좀 가끔 내주는데, 청와대 찾아가서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꾸 커피 한잔 하실 때, 술 한잔 하실 때 이런 주제를 자꾸 좀 띄워주시면 민심이 무서운 걸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